안녕하세요, 샨티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잘 하려는 마음보다 어떤 식으로든 내가 옳고 영리하고 더 낫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말을 한 적 없으세요? 혹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에 말을 하게도 되죠? 아마도 이런 경험 다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늘 엄마 명상이라는 책의 한 부분 낭독을 통해 우리가 말하기에 앞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 제클린 크레머는 25년간 불교 수행을 하며 한때 출가를 꿈꾸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로서의 삶이 그녀에게 주어지죠. 저자는 이 또한 기꺼이 받아들일 뿐 아니라 엄마로서의 길을 자기 성장과 마음 공부를 해나가는 수행의 방편으로도 삼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 근본이 되는 5가지 원칙 중 4번째 원칙으로 들고 있는 지혜로운 말에 관한 부분 읽어볼게요. 불교에서 말솜씨가 좋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진실된 말, 도움이 되는 말, 적절한 말이라는 뜻이다. 나는 강렬한 감정을 느껴서 뭔가 말하고자 할 때 자신을 점검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진실인가? 나는 사실을 알고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인가? 나는 지금 친절하게 말하려고 하는 걸까? 이 생각을 할 때 나는 마음속으로 무엇을 느끼는가? 혹시 거기에 원한의 찌꺼기나 비난 혹은 미묘한 우월감이나 헐뜯기 등이 들어있지는 않은가? 나는 도움이 되는 말을 하려 하는가? 듣는 사람에게 이 말이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어떤 식으로든 내가 옳고 영리하고 더 낫다는 걸 보여주려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그 사람을 떠받들기 위해 말하는 것은 아닌가? 이 말을 하기에 적절한 때인가? 내가 말하고 있는 상대는 이 말을 이해할 만한 입장에 있는가? 내가 말하려는 바에 대해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는가? 말하기 전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다 보면 놀랍게도 얼마나 많은 상황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지 알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모든 말하는 행위가 다름화가 되게 하는 것이다. 말하기에 관한 수행을 시작할 당시 나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그때 나는 바른말 하는 연습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수다를 비롯해 어떤 대화에도 끼지 않는 실험을 해보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명랑하게 떠들고 있는 동안 내가 점점 더 고립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놀라워했다. 이 실험을 통해 나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들 속에 쓸데없는 잡담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다. 말하는 것과 관련해 커다란 교훈을 얻은 경험이었다. 자신을 더욱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거나 적대감을 표현하거나 또는 그저 시간을 때우는 방법으로 부정적인 말들이 얼마나 쉽게 사용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매일 이 가르침을 따르면서 나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갖는 힘에 대해 또 듣는 사람은 물론 내 자신에게도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아주 많은 것을 깨달았다. 소극적인 사람들을 위한 심리요법의 하나인 자기주장 훈련을 하면서 나는 자기 마음에게 말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단지 정직하다고만 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은 내가 말하려는 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말이 그저 상대를 짜증나게만 할 것인가? 나의 의도는 무엇인가?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상대와 소통하고 싶어 하는가? 진정으로 소통하고 싶다면 인내심을 갖고 내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시간과 태도를 찾을 필요가 있다. 적절한 때에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니콜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는 막 문에 들어선 아이와 마주 앉아서 우리가 정리해야 할 문제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런데 나는 딸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내 이야기를 받아들일 만한 상태인지 아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의사소통하는 일은 하나의 기술이며 모든 기술은 시간을 지혜롭게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가 다 지나가고 어두워져서 잠자러 가야 할 때가 오면 그때서야 아이는 스스로 마음을 열고 그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떠했다고 말해주곤 했다. 이렇게 아이가 언제 자기의 감정을 나눌지 결정하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적당하다고 느끼는 시간이지 나의 시간은 아니었다. 준비가 안 되었는데 아이더러 감정을 공유하자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 적절한 때가 아니라면 내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도움이 되든 어쩌든 간에 다른 사람들더러 내 말을 들어달라고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다. 진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친절한 것은 아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은 신경증 환자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함인가? 그 말이 진실일 수는 있지만 그걸 말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그 사람이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제부터 그러지 않겠어요 라고 말할까? 그들의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내 좌절감이 과연 덜어질까? 적절한 때에 친절하게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 깨달았을 때 나는 놀라서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의식하지도 못한 채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쉽게 불친절할 수 있는지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말과 생각 중에 불친절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게 되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자각이었다. 나는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었지만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지는 않을까,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되지는 않을까 겁이 났다. 이런 두려움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이었다. 진리를 향한 길은 때로 고독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말을 올바로 하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세상에 새로이 적응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고독하게 지내야만 했다. 나와 같은 식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새로운 친구들을 발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친구를 얻는 행복을 바란다.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대등한 친구는 가까이 사귀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친구를 만나지 못하거든 허물을 짓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영적인 실천을 함께 나눌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이 길을 가는 게 훨씬 쉬울 것이다. 수년 동안은 상대적으로 고독하게 보냈는데 지금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함께 나눌 멋진 친구 모임이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내가 궤도를 벗어나려 할 때면 이 친구들이 우리에게 더 높은 가치가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이런 이유로 불교도들이 승가에 귀의하거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찾아가는 것이다. 붓다는 자신을 다른 이들의 영적인 동료로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스승을 내가 도달하기 힘든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나의 훌륭한 동료이고 도반일 뿐이다. 모범을 보이고 깨달음을 전해주는 식으로 그들은 나를 격려하고
나는 그들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 자신의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불친절한 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치명적인 무언의 거짓말도 있다. 무언의 거짓말이란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서로에게 뭔가를 숨기고 사이가 갈라지게 한다. 부모가 아이에게 말도 없이 장난감을 벌인다거나 서로에게 충실하기로 서약한 부부가 자신에게 일어난 연애 사건을 상대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멀어지고 상대를 믿지 못하게 되며 급기야 친밀한 관계를 망치기에 이른다. 무언의 거짓말을 하는 것과 말을 지혜롭게 삼가는 것 사이의 차이를 알아차리기가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으리라. 언제 말을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려 깊은 태도와 스스로에 대한 정직함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감수성을 키우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말보다 침묵이 좋을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소리를 점검해 보는 일이다. 지혜로운 말은 내 마음을 고요하고 명료하게 한다.